완벽한 몸을 얻었지만 그 대가가 당신의 영혼이라면 어떻게 될까? 나세르 엘손바치는 단순한 보디빌더가 아니었다. 그는 멈출 수 없는 힘이었다. 수천 명에게 사랑받았지만 그가 정상으로 끌어올린 업계에 의해 배신당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크기, 대칭, 존재감.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를 파괴했다. 오늘 당신은 완벽함을 향한 그의 추구가 어떻게 그를 정상으로 올려놓고 곧장 무덤으로 이끌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세르 엘손바치는 단순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압도적인 존재감, 마치 철의 신들이 조각한 듯한 거인이었다. 모든 논리를 무시하는 완벽한 육체. 무대에 오르는 순간 세상이 멈추는 남자였다. 관객은 환호했고 심사위원은 존경했으며 다른 선수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힘의 이미지 뒤에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야망, 배신,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침묵으로 점철된 이야기였다. 나세르는 단순한 시스템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시스템의 목격자였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기로 결심했을 때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나세르 엘손바티는 보디빌딩의 중심지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금빛 헬스장에서 자란 것도 챔피언에게 키워진 것도 아니었다. 그는 1965년 10월 15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집트인 아버지와 세르비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그만큼이나 이국적인 신체 조건을 타고났다. 어릴 적 그는 힘으로 주목받지 않았지만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다. 남들과 다른 시선, 조용한 결이었다. 청소년기에 그는 헬스장을 발견했다. 그곳은 그의 안식처가 되었다. 다른 아이들이 축구선수나 엔지니어를 꿈꿀 때 나세르는 변신을 꿈꿨다. 그는 단순히 강해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는 이의 숨을 멎게 하는 살아있는 예술품, 인간 조각상이 되고 싶었다. 그는 수년간 묵묵히 훈련하며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자신의 몸을 깎아냈다. 다른 이들이 파티를 즐길 때 그는 칼로리를 세고 영양 비율을 조정하며 외로운 훈련 속에서 쇳덩이를 부수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1980년대 그는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이후 벌어진 일은 거의 초현실적이었다. 무대에 선 나세르는 모든 것을 압도했다. 180cm, 130kg이 넘는 체중. 그의 존재감은 모든 일을 덮어버렸다. 마치 반신을 보는 듯했다. 완벽히 조각된 근육, 흠잡을 데 없는 대칭, 종이장처럼 얇은 피부, 강렬한 혈관. 과학, 유전, 그리고 집착적인 훈련이 결합된 결과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유망주에서 대중의 최애 선수이자 전설적인 선수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떠올랐다. 그의 별명은 보디빌딩 교수였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니라 지적이고 계산적이며 치밀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들은 그를 주목했고 스폰서들이 다가왔으며 팬들은 그를 숭배했고 라이벌들은 두려움 속에 그를 연구했다. 나세르 엘손바치의 상승은 시작되었고 보디빌딩계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바꾼 해. 보디빌딩계의 시선이 세계 최고의 대회 미스터 올림피아에 쏠렸다. 무대 위 챔피언은 도리안 예이츠, 6연패를 달성한 무적의 영국 괴물. 그의 등은 전설적이었고 존재감은 위압적이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다. 그는 부상을 입었다. 대회를 몇 주 앞두고 삼두근에 큰 부상을 당한 것이다. 이를 숨기려 했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비대칭, 근육 정의도 하락, 불균형.
그 앞에선 나세르는 거대했고 대칭적이었으며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몸은 단순히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 언론, 심지어 라이벌들까지 모두가 인정할 만큼 완벽했다. 비교 심사에서 나세르는 빛났다. 그의 몸의 모든 섬유, 모든 디테일이 드러났다. 포즈 라운드마다 그에게 유리하게 기울었다. 관객은 포효했다. 모든 것은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침묵, 이어진 야유, 믿을 수 없는 결과. 팬도, 선수도, 나세르 본인도 믿을 수 없었다. 그 답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에 있었다.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올림피아를 주관하는 IFBB가 예이츠를 무패로 은퇴시키길 원했고 그의 이미지가 더 잘 팔릴 거라 판단했다는 것. 스포츠 정의보다 더 큰 상업적 이익이 있었던 것이다. 나세르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임신 6개월 된 배를 가진 남자에게 승리를 줬다. 그의 발언은 보디빌딩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불공정함과 편애를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지금도 이어지는 논쟁을 촉발했다. 이것이 도둑질이었나? 정치적 결정이었나? 아니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한 걸까? 심지어 로니 콜먼과 제이 커틀러 같은 전설들도 훗날 나세르가 우승했어야 했다고 인정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도리안 예이츠 본인도 나세르는 나에게서 타이틀을 빼앗을 뻔한 가장 가까운 선수였다고 인정했다. 물론 그는 나세르는 위선자였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그의 고백은 수천 명이 의심했던 것을 확증시켰다. 이 대회는 나세르가 전설이 되었어야 할 밤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그의 몰락의 시작이었다. 97년 올림피아 이후 무언가 변했다. 단순히 순위가 떨어진 게 아니었다. 그는 그날 수천 명 앞에서 타이틀뿐 아니라 믿음을 잃었다. 그가 정상으로 끌어올린 업계는 그를 밑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대회마다 그의 순위는 3위, 4위, 6위로 떨어졌다. 그의 몸은 여전히 인상적이었지만 인정은 사라졌다. 최악은 결과가 아니라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었다. 이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단순히 도리안에게 진 게 아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시스템과 싸워야 했다. 보디빌딩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갔다. 로니 콜먼 같은 비인간적인 근육량의 선수, 플렉스 휠러 같은 다른 세상 미학의 선수들이 등장했다. 도핑 과학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 사이 나세르는 여전히 짐승처럼 훈련했고 모든 디테일을 관리했으며 자신의 규율과 윤리를 지켰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비판적이고 더 직설적으로 변했다. 이젠 단순히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고 싶었다. 세월이 흐르며 나세르는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좌절한 선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내부 고발자가 되었다. 인터뷰와 포럼에서 그는 많은 이들이 의심만 하고 입 밖에 내지 못한 것을 드러냈다. 이 종목에서 99%의 보디빌더가 뭔가를 사용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종목으로 먹고 살지 못한다.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약을 팔고 경호원으로 일하거나 그냥 사라진다. 그의 말은 단순히 스테로이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수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더라도 완벽을 요구하는 시스템, 불가능한 몸을 만들도록 몰아붙이는 산업에 대한 고발이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더 크고, 더 건조하고, 더 선명하게. 설령 그것이 안에서부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나세르는 신톨, 극단적인 인뇨제,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 사이클, 그리고 심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붙이는 준비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모든 것은
단지 무대 위 완벽한 순간을 위해서였다. 단 10분의 영광을 위해 수년간의 신체적, 정신적 소모를 감수하는 것이다. 나세르는 자신의 프로토콜까지 세세하게 공개했다. 복용량, 절차, 부작용까지. 그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나세르가 암시한 내용이었다. 이 모든 것을 조직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선수만 표를 팔고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보충제를 팔아주기만 하면 그의 건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폭로는 보디빌딩계에 지진 같은 파문을 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과장쟁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배신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 나세르는 원한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환멸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화려한 조명 뒤 영웅들을 집어삼키는 어두운 세계에서 나온 목소리였다. 2013년 3월 20일 보디빌딩계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던 뉴스로 깨어났다. 나세르 엘손바티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향년 불과 47세. 그는 이집트 자택에서 스포트라이트와 무대,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공식 사인은 심부전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었다. 그러나 실제 원인은 훨씬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수년간의 약물 남용, 합성동화,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인뇨제, 진통제, 수면제, 그리고 몸이 안에서 무너져 내리더라도 계속 훈련하게 만드는 약물들. 나세르는 비록 대회를 그만두었지만 복용을 멈춘 적이 없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거대한 체격을 유지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다른 방식으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자 방패였고 동시에 저주였다. 마지막 몇 년 동안 그의 건강은 조용히 악화됐다. 소수만이 알았지만 그는 만성 신부전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지속적인 치료, 식단 변화, 그리고 휴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사를 맞고 훈련하며 몸을 혹사했다. 보디빌딩은 단지 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 재프로그래밍한다. 나세르 같은 많은 선수들에게 멈춘다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로 죽는 것과 같았다. 그의 죽음은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단지 한 전설의 상실이 아니라 아무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의 거울이었다. 더 많은 보디빌더들이 죽어나가야만 피트니스계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의 죽음은 예고된 비극의 마지막 장이었다. 한 남자가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 대가로 궁극적인 값을 치른 이야기. 물러설 수 없는 완벽한 몸을 향한 추구의 끝이었다. 나세르 엘손바치의 이야기는 손에 트로피를 쥔 채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부서진 육체와 불편한 진실로 끝났다. 그는 분명 아이콘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보디빌딩 세계에서 위대함은 종종 생명을 대가로 하고 침묵은 때로 영광보다 더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다. 나세르는 말했다. 고발했다. 그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비록 올림피아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 종목에서 훨씬 더 희귀한 것을 얻었다. 바로 진정성이었다.